2021년 12월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인수뉴스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비판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4조 원 물 먹었나? 춤추는 로봇에 1조 달러. 현대 무슨 생각? 소프트뱅크도 포기한 회사를 왜 인수하나 같은 제목들이 경제면을 장식했습니다. 4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춤추고 덤블링하고 백플립을 하는 쇼맨십 로봇에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26년 CES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중국의 유니트리도 피겨 AI도 아닌 현대의 아틀라스가 모든 시선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조롱받던 4조 원 인수가 어떻게 산업혁명의 서막이 되었는지 그 4년간의 기록을 추적해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에서 시작해 구글이 인수했다가 매각했고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거듭 주인을 바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로봇 영상들은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지만 실제 회사의 연간 매출은 고작 1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30년간 투입된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감안하면 수익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바이럴 영상이 인기를 끌 때마다 투자자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상적인 기술이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러나 아무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4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가? 현대차 주가 하락 예상, 정의선 회장의 오판 같은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현대차의 무리한 포트폴리오 확장, 핵심 사업 집중력 저하 우려 등의 분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급한 상황에서 왜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인수 발표 직후 3%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봇 윌지 더 월드라고 선언했습니다. 2021년 AI 데이에서 공개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테슬라는 AI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자율주행 개발로 축적한 방대한 FSD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라는 혁신의 아이콘이 이끄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옵티머스 발표 후 5%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반응은 자동차나 잘 만들지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시장의 비교는 가혹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 대 보수적인 전통 자동차 기업 현대라는 구도였고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구입한 것은 단순히 춤추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조 원을 투자해 손에 넣은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봇 개발은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유한 진짜 자산은 30년간 축적된 데이터였습니다. 수십만 번의 넘어짐, 수백만 번의 관절 테스트, 수천 시간의 실제 현장 투입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테슬라가 로봇 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이고 정의선 회장은 바로 그 10년의 시간을 구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크 레이버트, 로버트 플레이터, 에론 사더스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엔지니어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로봇공학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MIT, 스탠퍼드, 카네기 멜론에서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한 이들은 DARPA 로봇 챌린지를 석권한 팀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AI 인재를 한 명씩 스카우트하는 동안 현대는 세계 최고의 팀 전체를 통째로 인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존 인프라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연간 4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대량 양산 노하우 등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미래는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수 이후 현대자동차는 침묵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년간 언론은 조용했고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의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여전히 유튜브에 화려한 시연 영상만 올릴 뿐이었고 현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4조 원을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현대는 거대한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인 로봇 메타플랜트였습니다. 2024년 완공된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목표는 수천 대 규모였습니다. 동시에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아틀라스는 연구용 프로토타입에 불과했습니다. 방수 기능도 없었고 배터리는 2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대는 이것을 완전한 산업용 로봇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방수 등급 IP67을 적용했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10도까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듀얼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해 4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해졌고 110파운드, 즉 50kg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360도 회전하는 관절 구조를 구현해 사람보다 더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실의 연구용 로봇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대자동차는 또 하나의 중대 발표를 통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제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니 AI와 로봇 학습 모델 RT2 그리고 현대의 아틀라스가 결합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협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너럴 인텔리전스와 제너럴 바디, 범용 지능과 범용 신체가 만나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인공지능, 특히 AGI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다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물리적인 몸이 없으면 현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도 지능적인 두뇌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세계 최고의 신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와 세계 최고의 두뇌인 구글 딥마인드의 AI를 결합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CES 2026에서 그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26년 1월 7일 CES 현대부스에 모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아틀라스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연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덤블링도 없었고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틀라스는 자동차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관절을 활용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구글 딥마인드의 AI가 실시간으로 작업을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용성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보는 작업이라도 단지 몇 번의 시연만으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작업자가 손으로 대략적인 방향만 지시하면 나머지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부품을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각도로 조립할지, 어떻게 동선을 최적화할지 모든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봇은 올해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됩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즉 현대의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실제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경쟁사들의 상황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여전히 시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약속했던 수백만 대 양산은 여전히 요원한 목표였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와 푸드 같은 업체들은 저가 물량 전략을 채택했지만 가격 경쟁력은 있어도 정밀도와 내구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피겨 AI는 BMW 공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실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아틀라스는 이미 완전한 양산 체제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알텔라스 스텔제 더 쇼의 CES 20이 학연대 비임 로보틱스 파워하우스 테슬라스 옵티머스 오버샬도웰드 바이 현댐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3년 전 현대의 결정을 조롱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고 투자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가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점했다. 정의선 회장의 장기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CES 2016에서 공개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의 로봇들은 서로 통신하며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 한 대가 새로운 작업 방법을 학습하면 싱가포르 공장에 있는 모든 아틀라스가 즉시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로봇이 아니라 집단 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의 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시스템은 더 빠르게 똑똑해집니다. 한 대보다 10대가, 10대보다 100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진화합니다. 현대는 2030년까지 10만 대의 아틀라스를 전 세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만 대의 로봇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집단 지능을 형성하는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CES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봇 회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는 그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현대는 이미 공장 자동화, 물류, 건설, 재난구조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로봇을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아틀라스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며 새로운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류 창고에서 화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봇들이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현대가 그리는 미래는 명확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세상,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사람은 더욱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집단 지능 시스템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공격하는 AI 시스템의 이름은 제네시스였고 현대가 구축하는 것 역시 제너럴 인텔리전스와 제너럴 바디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보조하고 돕는 도구입니다. 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운반하는 일, 위험한 환경에서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일, 단순 반복적인 조립 작업 등을 로봇이 담당하면 인간 노동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조 원의 투자는 정말로 성공한 것일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인수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간 매출은 약 1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매출은 약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6배의 성장입니다. 2026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사업부 전체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조 원을 투자해서 4년 만에 15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은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만 봐도 명백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명확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테슬라,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모든 경쟁사들이 현대를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은 현대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2030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현대일까요? 현대가 가진 세 가지 핵심 경쟁력 때문입니다. 첫째는 양산 능력입니다. 로봇 한 대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수만 대를 동일한 품질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대는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그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했습니다. 둘째는 사업 생태계입니다. 현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물류,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자사가 개발한 로봇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개선하고 개선된 로봇을 시장에 판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셋째는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는 앞으로 더 많은 AI 기업, 부품 공급 업체, 서비스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선 회장이 4조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고 사람이었고 미래였습니다. 2021년 모두가 왜 로봇인가라고 물었을 때 정의선 회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미래는 자동차에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생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서비스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로봇입니다. 현대의 로봇이 물류를 담당하고 배송을 수행하며 심지어 차량 정비까지 처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정의선 회장이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현대자동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삼성, LG, SK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후발주자였습니다.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배터리도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을 추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로봇 산업에서 현대자동차는 명백한 선두주자입니다. 테슬라보다, 구글보다, 아마존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성과입니다. 2021년 4조 원,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침묵 끝에 2026년 CES 무대 위에서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조롱받던 4조 원짜리 베팅은 CES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춤추던 로봇은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장난감은 이제 산업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선 회장의 선택은 과연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있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당신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공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